10차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 연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사 연계 민간 협력에 대한 중요성, 또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또 자원들이 필요하죠.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직을 또 이제 네트워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앞에 부분은 우리 그 7, 8주차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 그 자원 개발이나 부분들은 기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10주차 지역사 연계는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지역사회 거버넌스, 지역사회가 이웃이 되고 나름대로 그 이 지역사회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과 이제 정부가 이제 지방정부가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이제 사례 관리를 효율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그 마을 공동체의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 네트워킹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결정체인데요. 그 앞에 부분은 지역사 연계에 대한 어떤 이론적 부분을 배웠다 그러면 지역사회의 이제 연계에 가장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핵심적인 실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그림 보니까 이제 마을 전경이 이게 그림으로 이게 사진인지 그림인지 이게 진짜 사진이라면 되게 멋있는 광경이네요. 그쵸? 자, 이 마을 안에 자, 예전에는 이런 마을이 있다고 하면 이 마을 안에 이제 연장자도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여성, 뭐 장년 여러 계층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이 계층들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어떤 도덕과 관습, 법에 의해서 서로 질서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자, 이런 그 마을 안에서 이제 따로 어떤 법률적 어떤 그런 그 규정, 성문화된 어떤 성문법보다는 늘 우리 마을에서 지내왔던 생활 방식, 그런 어떤 불문율에 의해서 도덕과 관습에 의해서 나름대로 삶이 유지됐다는 그 기능에 있어서 현재에서는 이 마을의 기능들이 어떤 그런 범위가 넓어지면서 뭐 지방자치단체로 그 범위가 넓어져가고 그 뭐 중앙정부로까지 넓어지면서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 울타리가 굉장히 넓어지는 어떤 글로벌 세계로 확장되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이 마을 공동체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최근에 들어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복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기존에 이제 선별적이고 이제 사회적 약자만 돌보던 어떤 사회적 어떤 복지 시스템에서 이제 발전하는 게 이제 제도적이고 보편적인 이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그 복지 대상자를 하는 건 이제 사회적 약자만 보살피는 게 아니라 많은 일반인들, 자,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장 경제의 어떤 원리도 그냥 자유롭게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한 어떤 자유주의 어떤 복지 정책에 의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경제 정책, 뭐 영국이나 미국이 이런 제도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뀌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인데 나름대로 국가가 좀 더 개입을 해서 국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좀 더 책임지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복지를 실현한다는 거죠. 제도적이고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의 삶을 직접
이제 민간과 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같이 협치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꾸려나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복지다원주의, 다양한 자원들이 서로 복지라고 하는 큰 어떤 그 해결점을, 행복이라는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이라는 도달점에 찾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자원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복지다원주의 차원에서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굉장히 요즘 들어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이 관료제, 이제 패러다임에 의한 어떤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제 시장, 그다음에 복지를 이끌어 갔다고 하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서 나름대로 공급자 중심, 이제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이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름대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시장의 원리를 이제 존중하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복합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협영, 이제 협치라고 보는데, 이제 민간 시장과 정부 시장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이제 새로운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초점에 있어서 이제 국가가 나름대로 이제 민간의 이제 시장에, 이제 서민들의 어떤 시장에 개입을 하고, 또 서민들도 이제 그 자율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패러다임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협치의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이제 그 지방자치제도가 1992년도에 시행이 됐죠. 이제 예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구청장, 시장을 예전에는 92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뽑았냐면 중앙정부에서 직접 임명해서 우리 그 지방, 이제 인천시, 제가 살고 있는 인천시나 또 제가 살고 있는 부평구 구청장으로 이제 그 임명직으로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우리 지금 이제 시장이라든지 구청장 뽑을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선거권이 있죠? 이제 직접 선거를 해서 우리가 뽑겠죠.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예전에 동사무소라 했죠. 이제 이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센터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주민복지위원회도 생기게 되고, 나름대로 이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수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 재정도, 복지 재정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지역복지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욕구를 다양하게 반영해서 이제 지역복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지역복지 실천을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희망복지 129, 이제 관이 또 중심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 이제 요즘 최근에 들어서 우리 그 친구들도 관심 있는 이제 그 사회복지 공무원이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희망복지 이제 지원단 사업, 이제 이게 이제 공공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공공사업은 결국 이제 민간과 협력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점점 시스템이 그 지방 정부의 이제 자율성을 인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희망복지 지원단은 이제 희망복지 인류가 생기면서 지방 기초단체별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 관리를 이제 공공차원에서 직접 한다라고 보는 이제 그 운영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원화된 욕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또 이러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관이 중심으로 된 복지체계, 지방자치제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민과 관이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제 지역사회 거버넌스, 지역사회가 이웃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사회적 자본, 이제 사회 자본 중에는 인적 자본이 있고요, 물적 자본이 있는데 이런 자본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조직화하는 지역사회 거버넌스 조직화 작업으로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마을 공동체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플러스 네트워크, 지역복지,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의 서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마을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아까 조금 설명드릴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복지와 네트워크. 자, 그래서 이제 지역 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개인이나 조직 간의 상호작용. 자, 상호작용하는 어떤 운영 체계가 지역 복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복지들이 이제 사회에 상호작용하는 이런 체계들이 이제 서로 이제 밀접한 어떤 공식적인 아니면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네트워킹을 갖는다는 거죠. 넷 플러스 이제 네트라고 이제 하고 이 사람들이 네트가 관계망 일을 하겠죠. 워킹.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여기서 쓰는 유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복지협의체, 통합사례관리, 그다음에 자원봉사, 그다음에 구청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이 복합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제 활동이 바로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관과 민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한 네트워킹.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지역복지협의체, 희망복지지원단, 이게 위기 사례관리, 통합사무장만, 지역복지의 어떤 중요한 네트워킹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킹, 조직 중심의 네트워킹, 정책 효율성 지표를 통한 어떤 활동들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는 왜 네트워크에 참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는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건을 이제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지제도가 있죠. 자,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혼자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은 없을 겁니다.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이제 그 안 보이는 비공식적 또 오프라인상의 또 공식적인 연계망을 통해서 이제 행복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의 가장 최소한의 단계가 바로 이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마을이 그리고 플러스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이루어진 조직이 바로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예전에 활동들 서로 상부상조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던 것. 이 자체가 이제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들어서도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결국 마을 공동체가 발전함을 통해서 지역 복지가 발전되고 결국 건강한 지역 사회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서 이렇게 지역 사회 복지와 네트워킹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울증 또 고독사도 많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계층 간의 어떤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좀 더 커지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학대 사건도 발생하고 이제 사회적 고립으로 이제 취약계층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고요. 그렇죠. OECD 국가 중에 미국으로 아동을 입양 보내는 아동 입양 국가 또 위스키 소비량이 1위라고 하네요. 저출산 1위라고 하는 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인당 1.23명인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 더 낮아졌죠. 이제
1명대에서 이제 0.97명대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점점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간의 상호 네트워킹이 점점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 안에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어떤 부패가 더 커지게 되고 이제 노인 자살률은 또 1위가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낙태율, 또 교통사고 사망률, 청소년 흡연 음주 낙태율, 불임률, 그다음에 이 OECD 국가 중에 항생제, 약으로만 이제 의학적인 약으로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생제 사용이 높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병은 이제 약이 안 드는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기능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고 여러분들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질 지상주의가 점점 사람들을 이제 가치를 왜곡시키면서 비인간화로 만들게 되고요. 이런 이 자유시장에 이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건을 개인의 어떤 그런 행동과 어떤 자유의 의지를 맡기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냥 그 병에 걸려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에 의한 행동과 또 규제 같은 것도 하지 않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또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죠.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서로 삭막해지는 사이에서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이 점점 최근에 들어서 부각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네트워크는 개인에게는 자존심을 회복하는 과정이면서 나와 이웃이 행복하기 위해 지역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는 그리고 우리 안에 스스로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지역 내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마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룸으로 인해서 기존에 보조금으로 인한 어떤 말썽적인 복지 예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자치적인 어떤 자치기구인 마을 공동체에 의해서 이제 자급자족하고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원들을 활용함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공공의 보조금으로만 의존하는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의 어떤 자원들을 이제 발산하기 때문에 이런 복지 예산을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부가적인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서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그러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해와 이제 성공적인 이제 마을 공동체를 하는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제 수업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을 공동체라 하면 자, 마을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고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중요한 건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주민들이 직접 기획을 하죠. 기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자치적인 형태의 뭐다?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는 작은 단위의 모둠사리로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급적이고 정치적으로는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문화적으로는 자족적이라서 사회적 자립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이 가능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마을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이제 현대사에서 마을 공동체 또 재구성이라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한다. 지역에서 이제 나름대로 아름다운 미풍 양석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계승하고 또한 새로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에
시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논의의 어떤 그런 또 흐름들은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냐면 산업화로 인해서 또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굉장히 또 비인간화돼 또 물질 만능 시대에 사는 어떤 시대를 초대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의존한 어떤 사회가 초래된 데서 반발 심리로 이제 바로 새롭게 이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20세기 들어서 이제 그 지방 분권이 되면서 지방 지정도 이양되면서 최근에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상호협력 체계를 형성해서 다양한 시민 계층들이 참여하고 지역 발전을 통한 민간과 어떤 개인이 협력 체계를 이루는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보편화된 형태로 이제 공동체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필요한 어떤 그 필요성과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이제 산업 어떤 그 산업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어떤 야만적인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서로 이 1등 중심적인 어떤 삭막한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에게 어떤 지역사회 거버넌스로 이웃이 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시도 속에서 이러한 마을 공동체가 성립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점점 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건 단순히 그 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들이 서로 이제 뭉쳐서 서로 간에 좋은 어떤 그 지방끼리 좋은 상호작용을 통하고 지방이 서로 좋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이 마을 공동체가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에 시민 없는 시민운동, 주민 없는 주민자치, 주민 역량 없는 민간복지시설에서 모든 시민과 주민들을 참여를 중심으로 하고 그네들의 문제와 욕구를 중심으로 한 어떤 마을 공동체, 결국 주민,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는 어떤 지역사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선례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면요. 우리 마포구의 목서항동에 이제 애창길이라고 있는데 그 예술인들이 사는 어떤 동네입니다. 거기 보면 거기 빵집도 있지만 그렇죠? 이제 악기상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요. 다양한 악기를 이제 수리하고 판매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런 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거리에서 또한 공간에서 이 카페에서는 이런 이 콘서트, 어쩌다 마주친 콘서트를 매주 금요일마다 이게 하고 있답니다. 자, 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또 이루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또 텔레비에서도 한 몇 번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는 이렇게 좀 그 지역에서 이제 그런 예술인들이 서로 이제 이런 무대를 꾸며서 나와서 이제 그 무대를 꾸미고요. 또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관람을 하고 또 주민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또 같이 무대의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같이 또 그런 그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렇게 같이 문화 공연을 같이 만들어 갑니다. 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어떤 그런 마을 행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공동체 이제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에 이제 한 마을에서 이제 그 재개발되는 어떤 동네에 나름대로 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나름대로 이제 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문화 공간 중심에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그 길들을 만들어서 벽화도 만들고 도로에는 애들이 예전에 그 뛰어놀 수 있는 약간 이게 보니까 예전에 우리 제가 올해 50이 됐는데 예전에 좀 이거 갖고 놀았던 비석으로 이제 이렇게 돌치기 이제 했던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로에는 애들이 뛰어놀 수 있게끔 놀이 낙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안에서는 이게 또 도서관도 있고요. 문화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스태프들도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로 하면서 카페를 운영하고 이렇게 그 안에서 먹거리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서로 그 안에서 취약계층 노인들이 있으면 또 같이 또 도와주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기도 하고요. 또 그 결식 아동들이 와서 무료로 방학 때는 이게 식사도 같이 하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는 이제 생산품들도 EM, 환경 친화 제품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판매도 하고 무상으로 보급하기도 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뜨개질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이런 판매도 하고 이제 이렇게 취약계층에게 선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 밥상 교재를 나누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양한 이제 음악 카페, 문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같이 이제 서로 문화를 지역 주민들과 같이 나누는 행사들을 또 진행을 하는 것이죠. 또 강일동에 가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에 또 이렇게 이런 그 노들길이 있는데 노들길에는 이렇게 좀 되게 아주 한적하고 삭막했었는데 이거를 주민들이 다 텃밭으로 가꾸면서 이제 상추, 가지, 토마토, 뭐 수박까지도 심으면서 같이 나누고 이렇게 또 애들이 직접 이제 꽃들을 이제 가꾸고 자라게끔 하는 어떤 활동들을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여름에는 이제 또 같이 모여서 이제 학습도 같이 하고요. 또 그런 그 사랑방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먹거리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에게 속속들이 서로에게 아는 사항들이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취약계층 노인들을 주민들이 뭐 복지적인 어떤 시스템과 복지관이 아니라 복지 어떤 마인드를 스스로 주민들이 갖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그 동네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같이 나누는 행사를 했었고 독거노인들한테 나눠줄 이렇게 반찬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서 이제 독거노인들한테 이제 보급을 하고 우리 어르신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또 그렇게 텃밭도 가꾸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야채도 가꾸고 이제 그 야채 가꾼 야채로 도시락 반찬으로도 같이 해서 같이 나눕니다. 이런 활동들 지역 주민들이 자치 조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먼저 기획을 하고 이제 회의도 같이 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복지 재원들을 이제 아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모든 공간들이 다 놀이터고 시민 공간이고 문화 공간이고 교육 공간이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이런 복지 기관의 어떤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랑방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학습도 하고 문화도 나누고 이제 이렇게 문화도 같이 공유하고 여러 가지 삶을 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날 보니까 상추가 많이 나오게 돼서 상추를 같이 또 이렇게 나눠 먹거나 또 취약계층 노인이나 또 이렇게 재가 장애인들 대상으로 또 이렇게 그 배달을 했던 모습들이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조직과 조직이 나로 인해서 서로 연계를 하게 되고요.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어떤 것인데 이런 것들이 결국 조직 간의 조직이 지금까지 사회복지관에서 네트워킹이라는 어떤 활동으로 묶였다 그러면 마을 공동체는 이 네트워크가 벌어보려면 관계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담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복지관에서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좀 동네에서는 이걸 자원 개발에 뭐 자원 개발이라든지 자원 연계라는 그 저창한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결국 주민 간의 뭐라고요? 관계를 만드는 일이라는 해석으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도와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어떤 그 사회에서 이제 그 지역 마을이 지역의 반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민간 자원, 공공 자원들이 서로 이제 연결하게끔 해서 네트워킹하고 지역사회가 하나의 울타리가 돼서 이제 그 거버넌스를 이웃을 형성하는 어떤 협치를 하게 되는 아주 이상적인 단계로 이 마을 공동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는 서비스의 효과성,
뭐 많은 사람한테 좋냐, 효율성, 이제 경비를 아껴내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이제 자연스럽게 민간의 복지의 힘을 키우는 일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죠. 적은 재원으로도 또 인위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라 또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어떤 복지적인 어떤 그런 인력에 의한 어떤 그런 그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생적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민간 복지를 실현하는 어떤 중요한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제 기존의 보조금 방식의 어떤 탑다운 방식,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성과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그 행정 주도형 그런 어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의 사업으로 이제 바뀌면서 관내 또 민의 어떤 혁신을 거쳐서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제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을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와 어떤 프로젝트,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우리가 먼저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자발적인 모임을 형성하는 단계로 모임 형성 단계,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주민들이 모여서 직접 기획한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는 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직접 우리 마을 프로젝트를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이 우리 정해진 공간에서 직접 프랙티스 실천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실천을 하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또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제 마을 계획을 또 수립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제2의 작업들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바로 이제 그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핵심적인 어떤 핵심 활동가들을 양성을 하는데, 먼저 주민 모임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이제 보조 사업자들을 이제 모으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핵심 리더들, 마을 상담원이라든지 마을 강사, 마을 연구자들을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양성을 합니다. 양성할 때 따로 교육도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창의적 소수로서 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갈 사람들로서 이제 다양한 어떤 전문성과 또 열정과 경험들을 가지고 이 핵심 리더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활동 영상을 보시면서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